행복한 스미스 씨는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가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스미스 씨는 도대체 이유가 뭘까 궁금해졌습니다. 당뇨는 인슐린과 관련이 깊습니다. 인슐린은 위 뒤에 십이지장과 연결되어 있는 췌장이라는 기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췌장은 랑거한스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랑거한스 섬에는 알파, 베타, 감마 세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는 것이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의 가장 큰 역할은 표적세포에서의 포도당 흡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음식이 소화 과정을 통해 포도당으로 전환됩니다. 포도당은 신체 각 부위의 세포들의 재기능을 하기 위한 연료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때 인슐린은 열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세포의 수용체에 작용하면 수용체는 포도당 수송체에 신호를 보내 포도당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문을 열게 됩니다. 인슐린은 또한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혈중에 필요 이상의 포도당이 존재하면 간, 근육, 지방 조직 등의 저장 공간으로 포도당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당뇨인 상태를 인슐린, 포도당, 인슐린 수용체, 세포막을 통해 모식도로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고 2. 인슐린이 부족하고 3. 수용체 이상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은 2와 3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2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당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으로 조절되는데 인슐린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면서 당뇨가 발생하게 됩니다. 글루카곤이란 인슐린과 반대의 작용을 하며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인데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반대되는 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에 봤던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인슐린은 췌장의 랑거한스 섬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며 글루카곤은 췌장 랑거한스 섬의 알파세포에서 분비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간뇌 시상하부에서는 부교감 신경을 통해 베타세포를 자극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되게 되고 포도당이 저장기관으로 이동되며 혈당이 낮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정상치보다 혈당이 낮아지게 되면 간뇌 시상하부에서는 교감신경을 통해 췌장의 알파세포가 자극되어 글루카곤이 분비되게 됩니다. 글루카곤은 저장되어 있던 포도당을 다시 혈중으로 방출시켜 혈당을 상승하도록 해줍니다. 다음으로 각 기관에서 어떻게 두 호르몬이 작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슐린의 간에서의 작용을 보겠습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포도당을 간에서 서로 묶어 글리코겐의 형태로 바꿉니다. 이는 단기적인 포도당 저장에 해당됩니다. 이후 지방 조직에서는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지방을 합성하여 포도당을 장기적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육 조직에서는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만들어 저장합니다. 글루카곤은 아주 반대의 작용을 합니다. 근육 조직에서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고 지방 조직에서는 지방을 글리세롤로 분해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미노산과 글리세롤은 간에서 당으로 변환되어 혈당 상승을 유발하도록 합니다. 또한 간에서는 글리코겐을 쪼개서 다시 포도당의 형태로 만들어 혈중으로 방출시킵니다. 정리하자면 혈당 강화 작용을 하는 인슐린과 혈당 상승 작용을 하는 글루카곤의 균형이 맞춰질 때 우리 몸은 0.1% 농도로 적절한 혈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울로 표현하자면 인슐린이 많아지면 혈중 당이 모두 체내에 저장되면서 혈당은 감소하고 반대로 글루카곤이 많아지면 저장되어 있던 당을 모두 혈중으로 방출하면서 혈당이 상승합니다. 이번에는 3이 어떻게 1의 결과를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슐린은 포도당 흡수와 관련해서 세포에서 열쇠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인슐린이 세포의 수용체에 작용하면 수용체는 포도당 수송체를 활성화시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인지하고 세포막으로 이동하여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용체의 변화가 일어나면 인슐린이 수용체와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존재해도 포도당을 받아들일 문, 즉 포도당 수송체가 세포막에 충분히 존재하지 않기에 문을 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포도당은 세포 밖에 머무르며 혈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2와 3 각기 다른 원인으로 1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원인별로 당뇨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1형 당뇨는 2의 원인으로 인한 것입니다.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한 것인데 이는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자가 면역질환이나 유전적 환경적 요인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2형 당뇨의 경우 3의 원인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 경우 인슐린 수용체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때 인슐린은 정상 분비되고 있습니다. 1형은 10%, 2형은 90%의 발생률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의 차이를 그림으로 명확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1형 당뇨 환자들은 젊고 정상 체중 범위에 있습니다. 반대로 2형 당뇨의 경우 나이가 더 많고 과체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1형 당뇨의 원인은 유전이나 자가 면역 질환에 기인하는 반면 2형 당뇨의 경우 가족력, 비만, 스트레스가 주 원인입니다. 1형 당뇨의 경우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지만 인슐린 수용체는 정상적인 형태를 띠고 2형 당뇨의 경우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되지만 인슐린 수용체가 비정상적인 기능을 합니다. 증상은 인슐린 분비 여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1형 당뇨에서는 증상이 빠르게 나타나는 반면 2형 당뇨에서는 느리게 나타나게 됩니다. 당뇨는 원인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1형 당뇨의 경우 인슐린을 보충해주는 치료를 진행하고 2형 당뇨의 경우 인슐린 수용체의 비정상화를 막기 위해서 식이 조절이나 운동, 그리고 경구 투여 약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가장 심각한 합병증인 케토산증의 경우에도 인슐린 분비 여부와 관련이 깊습니다. 1형 당뇨에서는 빈번히 나타나지만 인슐린이 분비되는 2형 당뇨에서는 드물게 나타납니다.